네, 빅텍을 볼 텐데요. 이전에도 이제 빅텍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는 했어요. 어차피 아시겠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테마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인물이면서도 약간 좀 도발스러운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북미 2차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경협주가 흔들렸고 방산주가 이제 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결렬이 됐지만 웃으면서 이제 양 정상이 헤어졌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은 결국은 핵을 내세워서 좋을 거는 없어요. 핵을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는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나 니들이 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정 보장과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고자 핵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미국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완벽하게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지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라서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이 핵이라는 것을 무기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미국은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가로 뭔가를 줄 거지만 사실은 최대한 덜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전에도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했다가 포기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니까 미국이 더 이상 그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강경한 그 태도를 항상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밑 협상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서 폼페이오도 빠른 시간에 이제 북한과 조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보일 의지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다른 징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일명 이제 ICBM인데, 사실 예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특히 북한이 핵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핵을 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핵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멀리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미국이든 어디든 타격할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국가에만 떨어뜨리면 멀리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북한도 장거리를 날릴 수 있는 로켓 등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 중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ICBM에 사실 해외 언론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복구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이제 재가동된다라는 이슈가 일단은 있었죠. 그래서 북한이 일부 해체했던 그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미사일 공장의 차량 활동도 좀 더 증가했다.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왔어요. 또 일부 매체에서는 그 국가보도원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북미 관계죠. 북미 관계가 다시 한번 냉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발이라고는 보여지죠. 왜냐면 어쨌든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좀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언제든 이 핵시설을 다시 한번 좀 복구하고 다시 이제 그 긴장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시설 복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 단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쇼로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좀 불리한 합의를 무조건 끌려가진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전략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도 협상의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쇼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장기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이제 빅텍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쇼라는 것들을 아마 빅텍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빅텍의 주가는 어찌 보면은 약간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앉는 사람이 이제 그 폭탄을 안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전쟁 우려 때문에 빅텍이 올라간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방산주 사실 다 올라야 되는 게 맞고 주가는 더 크게 떨어져야 돼요. 진짜 전쟁 우려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것은 진짜 전쟁 우려라기보다는 김정은의 긴장 유지를 위한 액션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라서 빅텍 주가가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게 폭탄 돌리기인 것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무라든지 실적 면에서도 좀 불안정한 기업이고 단기간에 주가가 한 70% 정도까지 급등을 보여준 상황이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움직임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 4,000원대는 좀 강한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좀 불안감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으면 이런 테마주의 강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테마주나 개별주에 수급이 쏠려요. 왜냐면 대형주나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걸 억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테마주가 강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까지 참고를 하시고 지금 빅텍은 폭탄 돌리기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도발이 아주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탈출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